네, 우리가 이제 지적법의 이제 마무리,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 제1장에서는 지적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이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등록되는 내용은 토지의 표시, 즉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부수적으로 소유자를 등록한다. 그리고 제1장에서요. 그러면 구체적인 이제 등록 방법까지 나왔던 거죠. 그래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어떻게 등록하느냐라는 이제 등록 방법을 했고요. 자, 이런 사항들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데 이 지적공부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각각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등록되느냐, 이것이 제2장에 나왔던 것이고요. 제3장에서는 지적공부에 모두 등록되어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토지 이동이 발생하게 되고 또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때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지적공부에 다시 정리하는 방법들, 자, 이런 것들을 했던 거죠. 자, 우리가 기초 입문 강의가 없이 바로 기본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조금 우리가 좀 길어졌죠. 그래서 자, 그런데 지금은 좀 길지만은요, 우리가 기본 이론 강의 했던 걸 기초로 해서 이제 심화 강의 들어가게 되면은 심화 때는 기본 강의에서 했던 것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또 부족한 부분을 또 가고하니까요, 심화 때부터는 좀 시간이 좀 짧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은 기초 입문 강의 없이 하다 보니까 약간 좀 길어지는 감이 있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지적법의 마지막 내용으로 지적 측량이 있습니다. 제 4장에서 여러분 137페이지예요. 자, 지적 측량과 관련돼서는 여러분 위임물을 하나 나눠드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적 측량 2페이지로 돼가지고 앞 페이지에는 지적 측량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적인 내용이 있고 뒤 페이지에는 지적 측량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내용이 있는데 책에 있는 여러 페이지로 되는 이 내용 중에서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오는 특히 중요한 내용들을 2페이지로 정리를 했으니까 이 2페이지 내용만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셔도 측량에 관한 내용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적 측량과 관련돼서는 보통 적으면 한 문제, 많으면 이제 두 문제에서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적 측량에 관한 내용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할 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토지의 표시를 등록을 할 때 이때 면적, 경계, 좌표, 자, 이것은 정확한 측정값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해야 된다고 했죠. 측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한 필지에 이제 면적이나 이제 경계, 좌표를 정하고자 합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 필지가 있다라고 해보죠. 여기 한 필지가 있습니다. 자, 한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요, 한 필지 이제 실제 토지예요. 실제 토지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경계, 좌표, 면적 등록하는 방법을 보면요, 먼저 경계부터 정하는 거죠. 경계부터 정하고 그 다음에 전자 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측정한다든지, 또 만약에 경계를 정하면서 경계점까지 이제 경계점을 좌표로 정하게 되면 그 좌표를 대입해서 또 면적을 측정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 되는 것은 경계를 정하는 거죠. 경계부터 측량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제 토지라고 하게 되면요, 실제 토지입니다. 실제 토지를 어떻습니까? 실제 토지를 이제 측량을 통해서 축척으로 이제 줄여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지적공부에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어떻습니까? 측량을 해야 되는 거죠.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줄여가지고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줄이는 정도로 우리는 축척이라고 하는 거죠. 축척.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측량하는 방법들입니다. 이것이 제 4장에서 시험 문제가 이제 한두 문제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측량이라고 할 때, 이건 도면입니다. 도면. 이제 도면에 등록하는 거죠.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죠. 자, 측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높이를 재고, 거리를 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측량이 됩니다. 그래서 측량은 건물을 지을 때도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종류의 측량이 있는데요, 그 모든 측량이 다 우리 시험법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그 측량 중에서 이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만을 우리는 측량이라고, 지적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법에는요, 지적 측량만 우리의 시험법이다. 그래서 지적 측량만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 138페이지 보시면은요, 지적 측량이라는 해가지고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량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이 중에서 우리는 지적 측량만을 다루게 되는데, 자, 지적 측량은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만을 말해요. 결국 우리 지적법에서는 뭘 다룹니까?
지적 공부를 다루죠. 지적 공부에 어떻게 등록하느냐, 토지 이동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또 다시 정리하느냐. 결국 지적 공부에 관한 법이 지적법이고,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요, 지적 공부 보는 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자, 지적 공부죠. 지적 공부에 등록 동그라미 치고요. 지적 공부 동그라미, 등록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 자, 복원 동그라미. 앞에 있는 지적 공부 동그라미요. 그래서 지적 공부, 그다음 복원. 그래서 다 지적 공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든지 지적 공부를 복원하든지 위하여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자, 여기서 필지라는 건 한 필지, 개별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측량을 우리는 지적 측량이라고 합니다. 옆에 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지적 확정 측량은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요, 다시 도면을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면적, 경계, 좌표를 다시 확정하기 위한 측량이라고 해서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하는데, 지적 확정 측량도 결국 도면을 만들기 위한 측량이에요. 지적 공부를 만들기 위한 측량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적 측량이고, 지적 재조사 측량은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지적 도면, 이 도면을요, 굉장히 몇십 년, 50년 전에 만들었다 그랬지. 한 70년 전에 만들어졌으면요, 실제 토지하고 도면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안 맞게 되면 과거에 굉장히 너무 오래 전에 측량한 내용이라면 현실과 안 맞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자, 그래서 지적소관청에서 자기들이 직접, 이거는 다시 측량을 해야 되겠다. 다시 재조사해서 다시 측량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다시 재조사를 통해서 다시 측량을 하는 것을 우리는 지적 재조사라고 합니다. 그럼 지적 재조사를 위해서 다시 측량을 하겠죠. 이때 우리는 이것을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하는데요. 지적 재조사 측량을 통해서 다시 지적 공부를 정확하게 만들기 위한 측량이니까 이것도 다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이죠. 따라서 지적 확정 측량이나 지적 재조사 측량은 결국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이니까 그것도 지적 측량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요, 지적 측량에 구분해 가지고 있는데요. 자,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 자, 한 필지의 경계를 정하고 면적 정하고 좌표를 정하는 이런 측량을, 이게 목표가 됩니다.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해야 되는데, 이때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측량. 자, 이런 측량을요, 세부 측량이라고 합니다. 세부 측량. 자, 그러면 측량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 거리를 측정을 할 때요. 예전에 우리가 경계할 때 잠깐 설명했는데, 줄자 가지고 와가지고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축척을 통해서 등록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지준점도 정한다는 거죠. 기준점. 지준점을 정해놓고 거기서 경계점 표지 같은 거 설치한 다음에 광선을 쏴가지고 거리 측정하고, 여기서 광선 쏴서 거리 측정하고, 이 각도를 가지고 이 길이를 측정을 한다는 거죠. 이 길이를. 자, 그래서 이 길이를 측정해서 축척을 통해서 줄여가지고 등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도면에 등록되는 이 선들은요, 삼각형을 만들어서 하는 측량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삼각점을 만들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삼각 측량이라고 했죠. 삼각 측량. 그러면 이 삼각 측량을 통해서요,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게 되는데 이걸 세부 측량을 하는데요. 자,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 특히 가장 먼저 경계를 정할 때요. 그럼 먼저 어떻습니까?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점. 지적 측량을 하는 기준점을 가지고 측량을 하기 때문에요. 지적 측량, 이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는 이 지적 측량을 하는 기준점을 기준으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지적 측량을 하는 기준점, 이런 점들을 우리는 지적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지적 기준점. 자, 지적 기준점을 가지고 측량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지적 기준점은 전 국토가 통일적으로 기준점이 만들어졌을 때 이 도면들이 전국이 통일적으로 도면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지적 기준점은 아무렇게나 막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좌표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측량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높이를 잰다든지 거리를 잰다든지 할 때 모든 측량의 기준점이 있는데요. 이게 어디 있냐면요, 수원회가 있어요. 수원회가. 수원에 있는 이 점은요, 모든 측량,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측량의 기준점이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기준점이라고 합니다. 국가기준점. 그리고 이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어떻습니까? 지적기준점들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 지적 기준점을 통해서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이 통일적으로 도면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이 지적 기준점도요, 전국이 통일적인 기준인 국가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지적 기준점들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 위에 수원에 있는 국가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어떻습니까? 이런 지적 기준점을 먼저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이 좌표 값이 정확히 나와야지 여기 좌표 값도 정확히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지적 기준점을 먼저 정하는 측량을 해야 되겠죠. 지적 기준점. 자,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한 필지에 세부 측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 이것을 우리는 기초 측량이라고 합니다. 기초 측량. 자, 이 기초 측량도 결국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루어진 측량이기 때문에 이 기초 측량도 지적 측량에 포함을 시킵니다. 자, 이때 국가 기준점은요,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국가 기준점은 지적 공부만을 위한 기준점은 아니기 때문에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지 않고요. 국가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지적 측량의 기준점만을 우리는 지적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 기준점을 만드는 기초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측량,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세부 측량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요, 이 지적 측량의 구분에서요, 지적 측량은 지적 기준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기초 측량이 있고, 이 지적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다시 이제 한 필지의 면적 경계 등을 정하는 세부 측량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밑에는요, 구분 여러 가지인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오른쪽에 지적 측량에 실시해 가지고요. 자, 그러면 크게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으로 나누는데 다시 측량의 종류를 실시해야 될, 측량을 실시해야 될 대상들을 다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책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법 조문에 있는 것들을요, 그 139페이지 상단에 있는 조문들을 다시 합니다. 다시 이제 정리하면요. 자, 세부 측량은요,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측량인데요. 자, 세부 측량은요, 다시요, 이 지적 공부의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 있어요.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 있습니다. 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은요, 대표적인 것이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측량을 통해서 신규 등록을 하겠죠. 그래서 새롭게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들, 이런 거 다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측량이 되는 거죠. 신규 등록 측량. 신규 등록을 위한 측량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 필지를 둘로 분할을 해요. 분할하게 되면 분할된 내용을 새롭게 등록하기 위한 측량을 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분할 측량. 자, 이런 것들은 새롭게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 등이 되겠죠. 측량들이 됩니다. 자, 이런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요, 우리가 개념에서요, 지적 공부를 가지고 그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 있었어요. 복원하는 측량이 있어요. 자, 이것은 등록하는 측량은 아닙니다. 등록하기는 측량이 아니고요. 복원하는 측량이라는 것은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요, 만약에 신규 등록을 통해서요, 이 토지를 둘로 이제 한 토지를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어요. 자, 등록한 이후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요, 이 두 토지를 두 토지로 분할을 합니다. 자, 분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측량을 해야 되겠죠. 정확한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할을 합니다. 자, 분할 측량을 통해서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다음에 분할 측량을 통해서 지적 공부에 그대로 또 분할 등록을 했습니다. 자, 등록을 하고서요. 자, 근데 실제 토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죠.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기가 경계라고 하면은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원래 처음에 소유하고 있다가 이것을 이제 둘로 나눈 다음에 이것을 을한테 팔았다고 해보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이 토지를 을한테 팔았습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가지고요. 도면에는 둘로 분할이 되어 있지만 실제 토지는 이제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둘로 이렇게 분할해서 을한테 팔았어요. 그리고 한 30년이 흘렀습니다. 자, 분할을 할 때는요, 분할 등록을 위해서 이제 측량을 하는 거예요. 이건 등록하는 측량인데, 30년이 흘러가지고 갑이 사망해서 이 토지는 A가 상속을 받고요. 을도 사망해서 이 토지는 B가 상속을 받았다고 해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여기에 경계점 표지, 이렇게 말뚝 같은 걸 받아놨는데, 이것도요, 빠져나갔어요. 자, 그러니까, 자, 이 토지는 A가 소유하고 이 토지는 B가 소유하는데요. 이제 지상 경계는 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가 정확한 경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A라는 사람이요, 여기다가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기다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A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 토지와 너희 토지의 경계는 여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선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더니 B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무슨 소리냐? 네 토지는 여기까지가 너희 경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쪽에다가 건물을 지으라고 합니다.
자, A와 B가 어떻습니까? 경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거죠. 서로가 여기가 경계다, 여기가 경계다. 자, 그러면 정확한 경계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지상에는 안 나타나요. 이게 말뚝이 다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그러나 지상의 정확한 경계를 가지고 측량을 통해서 등록을 해놨잖아요. 등록을 해놓은 거죠. 자, 등록을 해놨으니까요. 여기가 지적 공부에 넣었으니까 정확한 경계가 등록이 돼 있죠. 그러면은 측량을 통해서 축척을 통해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 경계점을 어떻습니까? 다시 지상에 복원하면 되는 거죠. 거꾸로 지적 공부에 들고 가서. 그래서 두 사람이 경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는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이제 의뢰를 합니다. 측량 좀 해달라고. 정확한 경계가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은 이 지적 측량 수행자들이요, 이 사람이 지적 공부를 가져와 가지고 지적 공부에 있는 이 경계점 지상에 이제 복원하기 위한 측량을 합니다. 복원하기 위한 측량. 그래서 정확한 경계를 복원하기 위한 측량을 해요. 그럼 이때 경계를 복원하기 위한 측량은 지적 공부를 가지고 하는 측량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적 측량의 일종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복원하기 위한 측량, 이것도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이 아니라요, 복원하기 위한 측량, 이것도 지적 공부를 가지고 하는 측량이니까 지적 측량이에요. 자,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을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 많이 있는 거죠. 경계 복원 측량. 현실에서요, 경계에 관한 다툼이 있으면 이때는 지적 공부를 가져와서 경계 복원 측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계 복원 측량을 해서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이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해서 너희들 경계는 여기다라고요. 여기다.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다라고 해서 다시 말뚝들을 하나 박아놓고 갔습니다. 말뚝들을. 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여기가 경계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다 건물을 짓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을 이제 짓는데 B가 보니까요, 여기서 보니까는 내 토지를 조금 밟고 들어온 것 같거든요. 내 토지를 넘어온 것 같아요. 야, 내 토지 넘어온 거 아니냐 그랬더니 A가 무슨 소리냐? 네 토지 안 넘어갔다는 거죠. 야, 넘어왔다니까. 안 넘어갔다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 건물이 또 경계를 넘어갔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건축물의 위치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요, 그러면은 과연 이 건축물이 이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이것도 어떻습니까? 측량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적 공부에 정확한 경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지적 측량하는 사람들이 또 갑니다. 가가지고요, 이 지상 경계점은 복원해놨기 때문에 말뚝 여기다 서가지고요, 이 지적 공부를 펼쳐놓고 어떻습니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은 건물 앞에 가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서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잠깐, 조금만 오른쪽, 조금만 왼쪽 한 다음에 쭉 보는 겁니다. 자, 보고서 어떻습니까? 보고서 이 건축물의 이 경계, 지상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이에요. 확인하기 위한 측량. 자, 이것을 우리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합니다. 지적 현황 측량. 자, 그러면 지적 현황 측량을 했을 때요, 현황 측량을 합니다. 자, 현황 측량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봤더니 30cm를 넘어섰더라 이거요. 30cm, 이 건물이 30cm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30cm 넘어섰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지적 공부에요, 이 건축물이 30cm 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제도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면에는요, 건축물의 위치도 등록이 된다고 했죠. 가끔. 자, 이렇게 지적 현황 측량을 했을 때는 건축물의 위치도 등록이 됩니다. 위에 그림하고 밑에 그림하고 딱 어울리지가 않네요.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이만큼 넘어갔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 표시를 하기 위한 측량, 이것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경계 복원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을 했을 때는 지적 공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롭게 등록하는 건 아니죠. 경계 복원 측량은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지 지적 공부의 경계 면적 좌표는 건들지는 않았어요. 또 지적 현황 측량을 했을 때도요, 건축물의 위치만 표시하지 이 지적 공부의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한 측량은 아니죠. 자, 지적 공부를 가지고 하는 측량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적 공부를 가지고 하는 측량이기 때문에 지적 측량에는 해당이 되지만은 등록하는 측량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세부 측량은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측량이 있는가 하면은 지적 공부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 즉 등록하지 않는 측량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요, 세부 측량은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측량인데 이 두 가지는 지적 공부의 면적 경계 좌표를 등록하는 측량은 아니다. 현실에서 많이 이루어진 측량이 되겠죠. 자, 요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측량의 종류는요, 여기 23조 보시면은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 측량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요, 1번 보시면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초 측량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 보시면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 해가지고 이건 세부 측량이에요.
세부 측량 중에서 3 옆에다가요. 등록하는 측량 이렇게 씁니다. 등록이라고 씁니다. 등록. 그러니까 3 앞에다 쓰면 되겠죠. 3 앞에다 이거는 등록하는 측량이에요. 그래서 3 전체는 3 가부터 자까지는 등록하는 측량입니다. 등록하는 측량일 거예요. 세부 측량을 다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요. 4번하고 5번 이게 4번이죠. 이게 5번이에요. 4번하고 5번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은 등록이라고 쓰고 가입표를 치세요. 이건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라 복원하는 측량이에요. 지적 공부를 가지고 하는 측량이긴 하지만 이건 복원하는 측량이다. 그래서 4번 보시면 이것도 개념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자,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 복원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다가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런 측량을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5번은요, 지상 건축물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지상 건축물의 위치가 경계를 넘어섰느냐, 넘어서지 않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5번 옆에다요,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쓰면 돼요. 지적 현황 측량. 이 개념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상 건축물 동그라미 치셨죠. 지상 건축물의 현황 밑에다가 위치라고 써요. 여기서 현황은 주로 위치입니다. 지상 건축물의 위치, 즉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측량. 그래서 건축물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도면에도 표시한다는 거죠. 표시하기 위한 측량. 이것이 바로 지적 현황 측량이 됩니다. 지적 현황 측량. 자, 그러면은요, 이런 측량들은 누가 하는 거냐면요, 지적 측량 수행자들이 합니다. 나중에 지적 측량 수행자는 자세히 볼 텐데, 지적 측량 수행자들이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럼 지적 측량 수행자들이 한 측량을요, 너희들 뭐 했으니까 그대로 옮겨 지적 공부에 등록하느냐?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지적 소관청입니다. 그러면은 지적 측량 수행자들이 한 내용을요, 지적 소관청에서 그냥 보고 옮겨 적기만 하느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잘못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지적 공부에 잘못된 내용이 등록되겠죠. 따라서 지적 측량 수행자가 한 측량에 대해서 지적 소관청에서 등록하기 전에 다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자, 그러면요, 검사를 하는데, 자, 등록하는 측량이 중요하겠습니까?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 중요하겠습니까? 등록이 처음부터 잘못돼 버리면 복원도 다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등록하기 위한 측량, 이것은 중요한 측량이죠. 근데 복원 측량은요, 지적 공부의 새로운 내용을 등록하는 측량은 아니에요. 따라서 경계 복원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요, 이것은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검사 측량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적 소관청이 검사를 하지는 않아요.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두 가지를 따로 떼놓은 거예요. 그런데 등록하기 위한 측량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적 소관청에서 등록을 하기 전에 먼저 검사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등록하기 위한 세부 측량과요, 기초 측량과 어떤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기초 측량이 잘못되면 세부 측량이 다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기초 측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부 측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초 측량도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는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 측량. 검사 측량을 한다는 거죠. 자, 기초 측량을 했을 때요, 그 지적 기준점을 정했으면 이 지적 기준점들은 다 등록을 합니다. 나중에 근처에 측량할 때 또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적 기준점도 다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하기 때문에 지적 기준점을 등록할 때 다 검사를 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 측량도 검사하고 세부 측량 중에서 이렇게 등록하는 측량은 검사하지만 이 두 가지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따로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에요. 법 23조에 2 보시면요, 그게 있죠. 지적 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검사에다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검사. 검사하는 경우도 측량을 합니다. 검사 측량이죠. 다만 이 두 가지는 검사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적 측량의 실시 대상은 크게 어떻게 됩니까? 기초 측량.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기초 측량했다랄지, 그 다음에 세부 측량을 등록하는 측량을 했을 때는 검사라는 거죠. 검사 측량. 그래서 3에 나와 있는 것이 이렇게 등록하기 위한 측량들. 4에 있는 것이 경계복원 측량, 5에 있는 것이 지적 현황 측량.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측량의 종류는 이제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거죠. 자, 지적 측량의 실시 대상이요. 자, 이것이 제 유인물에는요, 자, 지적 측량에 의의해가지고 위에 있죠. 지적 측량이란 지적 공부의 토지를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자, 우리 책에는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만 정확한 명칭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이기 때문에 아무나 측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딱 정해져 있어요. 지적 소관청 또는 지적 측량 수행자만이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하게 되고요. 지적 소관청도 이런 검사를 통해서 검사라는 측량을 하기 때문에 자, 지적 소관청과 지적 측량 수행자만이 지적 측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측량 수행자 옆에요. 민간개발업자라고 있는데, 자, 민간개발업자. 공부하고 저는 상관없이 아파트를 지을 때, 아니면 토지 개발할 때, 민간 어떤 회사들, 뭐, 현대건설이랄지, 이런 데서 어떻습니까?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측량을 할 수 있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측량을 하는 것이지, 이것은 지적 공부와 관련된 측량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적 측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 개발업자가 하는 측량은 지적 측량이 아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나 지적 측량 수행자만이 지적 측량을 할 수가 있고, 자, 이런 자들이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 이걸 우리는 지적 측량이라고 합니다. 가로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했죠. 지적 확정 측량이나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는 거죠. 이것도 지적 측량에 포함됩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요, 측량은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소재, 지번, 지목은 따로 측량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밑에 참고표에서요. 자,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이것은 동리의 이름을 바꾸는 것인데, 이건 소재가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행정구역의 명칭이 바뀐다든지, 소재, 그 다음에 지번이 변경, 지목이 변경, 이런 경우에는 측량할 필요 없고, 또 하나, 합병이 있죠. 자, 면적, 경계, 좌표에 이동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측량을 하지 않는 것이 합병이라고 했죠. 합병 시간 우리 했죠. 경계나 좌표는 말수하면 되고, 면적은 합산하면 되기 때문에 따로 측량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합병 잘 기억하시라고 했죠. 자, 밑에 지적 측량의 구분은요. 기초 측량과 지적 기준점 정하는 기초 측량과 기적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한 필지의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세부 측량이 있다는 거죠. 다시 밑에 지적 측량 실시 대상으로 되는 대상입니다. 오타네요. 지적 측량 실시 대상에서요. 다시 그것을 세분화시키면요. 기초 측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이런 세부 측량의 종류입니다.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 있고, 그 다음에 경계 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이 있고, 이것들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 측량이 또 있다는 거죠. 먼저 위에 기초 측량은요. 기초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인데, 가끔요 시험 문제가 기초 측량하는 절차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기초 측량 절차는 이렇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 토지에 분할하는 측량을 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근처 지적 기준점을 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기초 측량 절차인데요. 먼저 측량 의뢰가 들어오면요, 측량 수행자들이 봅니다. 어떤 식으로 측량을 할 것인지 도면을 봅니다. 도면에는요, 지적 기준점들 위치도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도면의 등록상에서 지적 기준점 위치가 나옵니다. 그 지적 기준점 위치들을 보면서 어떻게 측량하면 되겠구나라고 할 텐데, 이 토지에 측량 의뢰가 들어왔는데 이 근처에는 지적 기준점이 없어요. 자, 지적 기준점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먼저 지적 기준점부터 설치를 해야 되는 기초 측량을 하고 들어야 되는데, 기초 측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적 기준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미리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사무실에서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요. 자, 계획한 내용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준비를 한 다음에 현지 답사를 오는 거죠. 현지 답사로 와가지고 지적 기준점이 될 만한 것들을 먼저 이렇게 골라봅니다. 선점이라고 해요. 선점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알맞은 것을 다시 골라냅니다. 자, 이것을 조표라고 합니다. 조표한 다음에요, 가장 알맞은 것으로 이것을 골라냈으면요, 여기 좌표값을 정확히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좌표값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좌표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지적 기준점의 상위 기준점, 국가 기준점을 관측을 합니다. 관측을 해가지고요, 계산을 해내요. 좌표값을 계산했으면요, 그것을 성과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좌표값이 얼마다 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죠. 자, 이런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보시면 돼요. 자, 기초 측량의 절차는, 자, 먼저 계획은 사무실에서 세웁니다. 어떻게 지적 기준점을 설정할 것인지 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계획에 따라서 준비하고 현지 답사를 갑니다. 그 다음에 지적 기준점이 될 만한 걸 쭉 골라내는데, 이것을 선점이라고 하고, 여기서 가장 알맞은 걸 다시 골라내는 걸 조표라고 해요. 그래서 조표를 했으면요, 자, 이 좌표값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관측을 하고요. 상위 지적 기준점을 관측해서 이제 계산을 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과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이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은 바로 이거죠. 등록하기 위한 측량은 신규 등록할 때는 신규 등록 측량, 분할할 때는 분할 측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등록하는 측량, 대부분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초 측량이 아니고, 그 다음에 경계보건 측량이나 지적 현황 측량이 아닌 것들은요, 다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보시면 돼요. 이건 따로 외울 필요 없고요. 그런데 등록하는 측량이 아니라 지상의 경계를 복원하기 위한 측량들도 있다. 그래서 먼저 경계복원 측량에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 복원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밑에 지적 현황 측량은 지상 건축물,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된다고 그랬죠?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 현황은 보통 위치라고 했습니다. 현황, 위치를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기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측량을 우리는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적 측량을 했으면 지적 공부에 등록하기 전에 검사를 한다. 그래서 이걸 검사 측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건 등록하고요. 지적 기준점도 어떻습니까? 등록합니다. 그래서 등록하기 전에 먼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검사를 한다. 그러나 지적 공부에 면적 경계 좌표나 지적 기준점 등을 등록하지 않는 측량, 경계보건 측량, 지적 현황 측량은 따로 검사 측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요,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도요, 139페이지 보시면요, 지적 측량의 방법에서 동그라미 3번 있죠. 3번. 지적 기준점 측량 절차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이죠. 네, 요거 있고요. 자, 넘기시면은 자,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 절차, 기초 측량 절차는 우리가 방금 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세부 측량이 절차예요. 세부 측량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 절차가 중요한데, 먼저 세부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적 기준점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넘기시면 140페이지에서는 지적 기준점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종류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가서요, 밑에 의 보시면 지적 기준점원에서 시도지사, 가로 넘어가시고요. 밑에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자,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이다. 자, 그러면은 국가기준점은 일단 지적기준점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보죠. 자, 국가기준점이 수원에 있으면 여기 해남 땅끝마을의 한 필지를 측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측량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국가기준점 기초로 해서요, 이제 근처에 여기저기에 측량기준점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일단 시도에는요, 지적기준점인데, 이것은 주거죠. 자, 시도에 국가기준점, 수원에 있는 국가기준점 기초로 해서요, 각 시도에는 우리가 삼각 측량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도에는 지적 삼각점을 만들어 둡니다.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지적 삼각점이라는 지적 기준점을 만듭니다. 각 시도에. 그러니까 전라남도에는 지적 삼각점이 있겠죠. 전라남도에 있는 지적 삼각점 하나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걸 측량할 수가 없죠. 보여야 광선을 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시군구예요. 그 하위 시군구에 이 지적 삼각점을 보조하는 또 지적 기준점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고 해요. 삼각 보조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해남 땅끝마을이면요, 해남군에 이제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는데, 군도 굉장히 넓잖아요. 한 필지는 조그만 필지 측정하려고 하는데 해남군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적 삼각 보조점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토지가. 그러면 측량을 못하죠. 따라서 이 필지, 이 근처에다가 자, 지적도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다시 지적 기준점도 또 만듭니다. 이게 있어야 어떻습니까? 측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지적 삼각 보조점을 기초로 해서 이 토지 근처에 지적도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또 지적 기준점을 만드는데 이것을 지적 도근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은 시군구에 있고요. 지적 삼각점은 시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시도에는 지적 삼각점, 시군구에는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을 둡니다. 자, 그럼 밑에요. 지적 기준점의 종류해 가지고 페이지 140페이지 보시면 지적 삼각점 옆에다가요, 그냥 시도라고만 쓰세요.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을요, 두 개를 쭉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이건 시군구에 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지적 기준점 표지의 설치 및 관리, 이건 모르셔도 되고요. 자, 4번 보시면 141페이지에 자, 지적 기준점을 정했으면 이걸 누가 관리하느냐. 자, 이런 점들을 누가 관리하냐라는 겁니다. 자, 관리 주체는요, 지적 삼각점은 시도에 있으니까 당연히 시도지사가 관리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만 기억하세요. 지적 삼각점 성과요. 지적 삼각점은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그런데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근점은 시군구에 있기 때문에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지적소관청이 관리를 하게 되겠죠. 지적소관청.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측량을 한다는 이제 필요해가지고 지적 삼각점이나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을요, 열람 또는 등본 발급을 받고자 합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지적 삼각점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도지사한테 가면 되겠죠. 그리고 지적 삼각 보조점이나 지적 도근점은 시군구의장인 지적소관청에 가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지적 삼각 보조점이나 지적 도근점은
지적소관청에 가서 열람 등본 발급을 받으면 되고요. 또 지적 삼각점은 시도지사에 가서 열람 등본 발급을 받으면 되는데, 다만 이 지적 삼각점은요, 전산화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요, 전산화 돼서 시도지사한테 가지 않고 이것도 시장군수구청장, 즉 지적소관청에 가서도 열람 등본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열람 등본 발급 관련돼서 2번 보시면 지적 측량 기준점 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지적 삼각점 성과 동그라미 친 다음에 지적 삼각점 성과는 시도지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시도지사한테만 가야 되느냐, 꼭 그건 아니고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나 지적 삼각 보조점 성과와 지적 동점 성과는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것을 표로 되어 있는데요. 이 표가 넘기시면 있는데 이 표보다는요, 제 유인물을 좀 보세요. 유인물. 자, 기적 기준점에 대해서 이렇게 유인물에 짧게 해놨으니까요. 의 보시면 방금 설명했던 거죠. 자,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의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자,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따로 정하는 측량 기준점인데, 자, 밑에 국가기준점에 대한 설명이 있죠. 자, 국가기준점이란 위성기준점, 이렇게요. 국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측량 기준점으로서 이것은 지적 기준점은 아니에요. 지적 측량만을 위해서 이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적 기준점은 아니다는 거죠. 자, 밑에 관리 및 열람 등본 발급 해가지고요, 밑에 구분해서 지적 삼각점 옆에다가 시도라고 쓰시면 돼요. 시도.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동점 옆에요, 시군구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써놓으면은요. 자, 그래서 관리는 누가 한다고요? 지적 삼각점은 시도지사,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구점은 시군구의 장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거죠. 다만 열람 및 등본 발급은 좀 기억하시라고 했죠. 지적 삼각 보조점과 지적 도구점은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 열람 등본 발급을 신청하면 되는데, 지적 삼각점은 반드시 시도지사한테 가야 되는 건 아니고, 또는 지적소관청에 가서도 열람 등본 발급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또는 지적소관청, 이거 좀 잘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적 기준점을 가지고, 자, 기초 측량을 통해서 기초 측량 결정 우리가 했으니까 지적 기준점을 이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한 필지 이제 면적 경계 좌표를 정하는 세부 측량 절차입니다. 세부 측량 절차. 자, 세부 측량 절차가 우리 책에 142페이지부터요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요,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뒤편에 보시면 3 지적 측량의 절차해 가지고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이 그림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로 써져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요, 그림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측량 절차에서 가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림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요, 어떤 신규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측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요, 토지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측량을 의뢰를 하게 되겠죠. 의뢰를 합니다. 측량을 의뢰한다는 거죠. 의뢰. 자, 소유자만 의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토지 소유자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해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 우리가 보통 이해관계인 그러면은 옆 토지 소유자예요. 자, 인근 토지, 인접 토지 소유자예요. 이 사람들도 측량을 이제 의뢰할 수가 있어요. 경계보건 측량이라고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요, 제일 먼저 지적 측량이 의뢰 있죠. 여기다 1 쓰시면 돼요. 의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의뢰를 할 때는요, 누구한테 의뢰하냐면요, 지적 측량 이제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지적 측량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적 측량 수행자라고 합니다. 수행자. 수행자에게 의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수행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요, 밑에 보시면은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있어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과거에 대한지적공사라고 했던 곳이에요. 대한지적공사라고 했었는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 측량을 위해서 국가가 만든 공기업입니다.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측량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적측량업자라고 해요. 지적측량업자. 자, 이 사람들에게요, 이제 의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적측량 수행자예요.
자, 거기 지적측량업자 밑에다가요. 지적측량업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되겠죠. 누구나 뭐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적공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측량업을 하기 위해서는요. 등록을 합니다. 자, 등록을 할 때 측량업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어떤 것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어떤 것은 지적소관청에 등록을 하는데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지적측량업자와 관련돼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은 시도지사에 등록한다. 지사에 등록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적소관청이 아닙니다. 시도지사에 등록한다는 거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따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법으로 만든 공기업이에요. 법으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따로 등록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지적측량업자만 시도지사에게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의뢰를 할 텐데, 자, 의뢰를 할 때는요, 그냥 구두로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죠. 의뢰사라는 서면을 제출해야 되고요. 의뢰서를 제출하고, 그때 수수료도 납부를 합니다. 수수료도 그 수행자에게 납부를 합니다.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밑에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지적측량 수행자가요, 의뢰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바로 측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 지적소관청에. 자, 우리 의뢰를 하면 수행자가 빨리빨리 어떻습니까? 측량을 해야 빨리 측량 내용 결과를 가지고 신규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측량을 해줘야 토지 소유자도 빨리빨리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측량하도록 그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빨리빨리 하도록. 그래서 의뢰를 받으면요, 그 다음 날까지 바로 어떻게 측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계획서를요, 그 다음 날까지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2에서 그 다음 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라는 거죠. 빨리빨리. 다음 날까지 제출하고 바로 측량을 실시하도록 빨리 다음 날까지. 자, 그 다음 날까지 지적측량 수행자. 여기서 다음 날은 의뢰를 받은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까지 그 계획서를 제출하다라는 거죠. 이게 2예요. 자,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지적소관청에서는 측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겠죠. 도면이라든지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을요, 제공해 줍니다. 3 쓰면 돼요. 3 해가지고 지적에 관한 여러 가지 전산 자료들을 제공해 줍니다. 자료 제공.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료 제공. 자, 그러면 자료 제공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지적측량 수행자가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4 해가지고요,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측량을 실시했으면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성과를 결정하는 거죠. 자, 면적은 어떻게 되고, 경계는 어떻게 되고, 그래서 성과를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5 해가지고 성과를 결정하면은 이 결정된 성과를요, 그 의뢰인에게 바로 발급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돼요. 정확히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를 먼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성과가 결정됐으면요, 그 성과 자료를 이 지적소관청에 다시 제출합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지적소관청과 여기에 있는 지적소관청은 동일한 지적소관청인데 겹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나눠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과 자료를 제출해요. 요 자료 제출이죠. 성과 자료 제출. 지적소관청에 성과 자료를 제출합니다.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은요, 그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요, 검사를 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검사. 그래서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 이걸 7 써가지고 검사. 밑에 흰 바탕으로 된 측량성과의 검사였죠? 검사 7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 어떻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잠깐 설명한 게 있죠.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측량이 아닌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 이 두 가지는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보건 측량,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측량이 아닌 경계보건 측량과 그 다음에 지적현황 측량, 이 두 가지는 검사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적소관청이 원칙적으로 검사를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직접 검사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요, 단 만약에 지적측량 수행자가 측량하러 갔다가요, 보니까 근처에 지적기준점이 없어가지고 지적기준점부터 설치하고 측량이 들어갔어요. 그럼 지적기준점도 얘들이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설치한 지적기준점이요, 지적삼각점을 설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적삼각점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삼각 보조점이나 지적도금점을 설치했을 때는 그냥 지적소관청이 심사받으면 되는데, 검사받으면 되는데, 지적삼각점을 설치했을 때는 지적삼각점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때는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습니다. 또는 지적확정 측량을 했는데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 지적확정 측량을 했어요.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지적 확정 측량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넓은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시도지사한테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 내가지고요.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와 지적 확정 측량 성과인데요. 지적 확정 측량도요. 일정 규모 이상, 옆에다 일정 규모 이상 쓰면 돼요. 일정 규모 이상. 지적 확정 측량 성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를 했을 때는 이때는 시도지사에게 직접 검사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검사를 받는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시도지사 검사하고요. 측량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딱 두 가지만 시도지사 검사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도 없으면요. 지적소관청이 일반적으로 검사한다라고 하면 다 맞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적소관청이 검사하는 거죠. 자, 검사를 해서요. 다 통과가 됐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잘했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검사를 해서요. 통과를 하게 되면요. 검사를 통과한 이제 성과도를 발급해 줍니다. 성과도 발급. 측량 성과도를 발급해 준다는 거죠. 자, 성과도를 발급해 주면 그 수행자는요. 자기한테 의뢰했던 사람 있죠? 의뢰했던 그 의뢰인에게 이제 마지막 구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발급받은 그 성과도를 다시 이제 의뢰인에게 발급해 주면 되겠죠. 자, 지적지상 수행자는요. 검사도 받지 않은 성과도를 발급해 주면 안 됩니다. 검사를 다 받은 성과도를 발급해 주는 거죠. 그럼 성과도를 발급받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 이제 신규 등록을 신청하든지 분할을 신청하든지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규 등록이나 분할을 신청할 때는요. 반드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을 하고서 측량 성과도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제출할 필요 없는 게 뭡니까? 내가 받은 측량 성과도를 누가 발급해 준 거예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성과도를 제출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이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으로. 그러니까 쭉 큰 흐름을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자, 측량 기간입니다. 지적 측량 기간. 자, 이때 측량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측량을 실시할 때 세워라, 내워라 측량을 하게 돼서 뭐 2달, 3달 걸려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내가 신규 등록이나 뭐 분할 등록 신청을 그만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정확한 내용이 등록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측량 기간을 제한을 합니다. 일정한 시간 안에 빨리빨리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요. 그리고 측량을 실시할 때도 측량 기간을 제한을 합니다. 일정한 기간을 측량하도록 빨리빨리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것은요. 지적 측량 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글씨가 좀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요. 여러분 142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지적 측량 의뢰에서 456의 측량 기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측량 기간을 제한합니다. 그리고 자, 검사를 위한 검사 측량 기간도요. 제한을 해요. 그래서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을 제한을 합니다. 빨리빨리 해야 빨리빨리 등록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그 측량 기간이 나옵니다. 측량 기간. 자, 그러면요. 세부 측량 기간이요. 세부 측량 기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측량 기간은 5일이고요. 5일 안에 무조건 끝내야 돼요. 토지가 넓던 좁던 간에 무조건 5일 안에 끝내야 되고 5일 안에 끝난 그 측량 성과를요. 검사를 하는 데는 얼마 걸려요? 검사는 4일 안에 무조건 끝내라고 합니다. 검사는 무조건 4일이에요. 그러니까 5일과 4일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측량 기간은 5일, 검사 기간은 4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 기간. 자, 그러면 세부 측량 기간은요. 5일, 4일로 다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요. 이 토지를 측량을 하러 가서 측량하는 기간, 세부 측량 기간은 신규 등록이든 부단이든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로 정해져 있는데 측량하러 갔더니요. 근처에 지적 기준점이 없어요. 지적 기준점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지적 기준점을 기초로 해서 바로 측량에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측량 기간 5일, 세부 측량 기간 5일, 검사 기간 4일로 하면 되는데 근처에 측량하러 갔더니요. 지적 기준점이 없더라 이거죠. 자, 지적 기준점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지적 기준점부터 설치하는 기초 측량부터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기초 측량부터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초 측량하는 시간을 더 가산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기초 측량 기간은 얼마씩을 줄 것이냐라는 겁니다. 기초 측량. 자, 기초 측량 기간은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이 4점이냐 아니면 10점이냐 20점이냐 30점이냐 있어서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 숫자가 늘어날수록 어떻습니까? 기초 측량 기간은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를 주느냐 이걸 정해놨는데요. 먼저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이요. 딱 갔는데 설치해야 될 지적 기준점이 뭐 4개라든지 4점.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이기 때문에 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4점이라든지 또 10점이라든지 12점 이렇게 돼서 15점 이하일 경우에요. 자, 이하일 경우에는 그냥 4일만 줍니다. 측량 기간으로 4일.
자, 그러면은 지적기준점 측량 속도도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적기준점은 세부 측량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를 더 확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측량기간하고 동일한 기간을 검사기간으로 줍니다. 세부 측량기간은 검사기간 하루 적지만은요, 기초 측량기간은 4일 동일하게 준다는 거죠. 동일하게. 그런데 설치해야 될 지적기준점 숫자가요, 15점을 초과해요. 16점이라든지, 설치하러 갔더니 17점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18점, 또는 19점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늘어났죠. 늘어나면은 원래 주어졌던 4일에다가 하루씩을 더 가산해 줍니다. 하루씩. 검사기간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겠죠. 검사기간도 늘어나겠죠. 근데 또 19점을 초과해요. 20점이라든지, 21점, 22점, 23점이에요. 설치해야 될 지적기준점이 이 넷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 그럼 더 늘어났기 때문에 시간을 더 줘야 되겠죠? 그래서 하루씩을 더 줍니다. 자, 이것을 글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늘어나면요. 만약에 23점을 초과해요. 24, 25, 26, 27. 이 넷 중에 하나다. 그러면은 또 하루를 더 가산해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초 측량 기간은 설치해야 될 지적기준점 숫자에 따라서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것을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조그마한 글씨로 되어 있는 걸 보죠. 글씨가 작아서 안 보시는 분들은 142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자,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 5일로 하면 측량 검사 기간 4일로 한다. 여기까지는요, 세부 측량 기간을 말합니다. 세부 측량 기간. 그 다음에 다만, 5번으로, 책에서는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기초 측량도 해야 되는 경우죠. 자, 이럴 경우에는 설치해야 될 지적기준점 숫자에 따라서 측량 기간이 정해질 텐데 어떻게 정해지냐에 있어서요. 자, 만약에 설치해야 될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요, 4일을 가산합니다. 4일. 그러니까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을 각각 4일을 주고요. 4일을. 만약에 15점을 초과하게 되면요,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을 더 가산해 줍니다. 4점마다. 그러니까 원래 줬던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을 더 가산한다는 거죠. 계산이 되겠습니까? 자, 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죠. 신규 등록 측량을 하려고 하는데요. 측량을 하러 갔더니 지적기준점 몇 점을 설치해야 되냐면요, 18점을 지적기준점 돼요. 그러니까 토지 크기에 따라서 지적기준점 숫자는 늘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토지가 크면 클수록 설치해야 될 지적기준점 숫자는 늘어나겠죠. 지적기준점 숫자가 18점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 측량 기간은요, 18점을 설치해야 되면은 이때 어떻습니까? 기초 측량 기간이 며칠이 됩니까? 먼저 5일을 주고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세부 측량으로 신규 등록 측량 5일을 주고요. 그 다음에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기초 측량 검사 기간 5일을 주고요. 그 다음에 신규 등록 측량, 세부 측량 검사 기간 4일 해가지고 총 얼마가 되겠습니까? 19일이 걸리겠죠. 19일 안에 끝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측량하러 갔더니 설치해야 될 지적기준점이 21점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21점. 그럼 21점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21점을 설치해야 된다. 그럼 어떻습니까? 기초 측량 기간 얼마를 준다고요? 하루를 더 줘야 되겠죠? 또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는 6일을 주는 거죠. 6일을 주고 세부 측량 기간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5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해야 되겠죠. 자, 기초 측량 검사해야 되겠죠. 검사 기간은 동일하게 6일을 주고요. 세부 측량 검사 기간은 4일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6, 5, 9. 그럼 얼마입니까? 21일이 걸리겠죠. 21일. 그렇죠? 21일이죠. 6, 12, 17, 21일. 이거죠. 그래서 총 측량 기간이 이렇게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측량 기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세부 측량 기간은 고정이 되기 때문에 5일, 4일로 고정되기 때문에 기초 측량 기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죠. 기초 측량 기간은 설치해야 될 지적기준점 숫자에 따라서 늘어난다. 그럼 어떤 식으로 늘어나느냐? 그래서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4일씩을 주는데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8점이 되든 10점이 되든 12점이 되든 무조건 4일씩을 주는데, 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을 더 가산해 준다는 거죠. 자, 이것이 있고요. 그 다음의 내용은요, 그 밑에 있는 것은 만약에요, 자,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 기간을 정했습니다. 측량을요, 이 기간 안에 모두 끝내겠다라고 기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20일 안에 모두 끝내겠다고 기간을 정했어요. 자, 기간을 정했을 경우에는요, 이럴 경우에는 그 기간 안에요, 측량과 검사를 모두 끝내야 됩니다. 합의를 했다는 거죠. 20일로 합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합의한 기간 안에 모든 측량을 끝내야 됩니다.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측량 기간을 며칠로 할 것이냐. 측량 기간을 며칠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검사 기간은 며칠로 할 것이냐. 자, 이것만 구별하면 되는데, 일단 20일로 정했다를 차게 되면요. 기간을 합의한 기간을 정했으면 합의한 기간에요.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하고요.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합니다. 이렇게 곱하기 해서 검사 기간을 합니다. 자, 20일 안에 끝내기로 했으면 총 측량 기간 얼마가 되겠습니까? 곱하면은 15일이 측량 기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 그러니까 5일이 검사 기간이 되겠죠. 자,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요. 작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만약에 40일 안에 끝내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40일 안에. 그러면 측량 기간은 얼마가 되느냐? 그럼 40 곱하기 4분의 3하면 어떻습니까? 30일은 측량 기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검사 기간은 40의 4분의 1이니까 10일은 검사 기간이 된다. 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밑에 보죠. 그 다음에, 자, 지적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했어요. 합의한 기간이 있으면은 그 기간에 따른다. 총 측량 기간은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4분의 1은 검사 기간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측량 기간 여러분이 이제, 측량 기간을요, 계산해내면 됩니다. 자, 여기가 세부 측량하는 절차입니다. 세부 측량. 자, 세부 측량을 할 때 기초 측량이 필요하면 이제 기초 측량 기간도 가산하고요. 그래서 측량 절차를 봤습니다. 자, 그런데 신규 등록을 위해서 측량을 의뢰해 가지고 성과도를 발급받았어요. 자, 발급받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토지가요 한 400제곱미터는 돼 보였어요. 그런데 나와서 면적이 성과도를 발급받은 내용을 보니까 300제곱미터래요. 그러니까 뭐 측량이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검사도 잘못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측량이 뭐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잘못했다고 생각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불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야, 이거는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그 측량 성과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자, 이것이요, 제 유인물 밑에 보시면 지적측량 적부심사제도라는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145페이지에 이제 지적측량 적부심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책에서 142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는요, 제가 방금 설명했던 지적증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고, 자, 발급을 받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400은 돼 보이는데, 측량 성과를 보니까 30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야, 너 측량 제대로 한 거 맞아? 라고 해서요, 그 측량 성과에 대해서 적법하게 됐는지 여부, 즉, 적법하게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심사 청구 절차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죠. 자, 우리가 맨 마지막에 8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적소관청이요. 지적소관청에 수행자에게 먼저 발급을 해주는 거죠. 지적증 성과를. 검사를 통과한 그 성과를요, 지적증 수행자에게 발급을 해주는 거죠. 수행자에게 발급을 해줬습니다. 자, 발급을 해줬는데요. 지적측량 수행자는 최선을 다해서 측량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지적소관청에서 너희 잘못했다라고, 잘못했다고 나오니까, 우리는 잘했는데 뭘 잘못했다는 것이냐, 너희들이 검사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요, 수행자도 다툴 수가 있어요. 수행자도. 그리고 수행자는 잘했다고 하니까 만족을 해요. 그런데 수행자는 만족을 하는데, 수행자로부터 다시 발급을 받은 그 의뢰인이죠, 토지 소유자, 이런 사람이죠. 토지 소유자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토지 소유자는 만족을 했는데, 그 인접 토지 소유자, 이 사람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해관계. 자, 이런 사람들은 자, 측량 성과를 발급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은 발급받은 다음에요, 지적소관청의 측량 성과에 대해서 적법하게 됐는지 여부, 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통해서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요, 적부심사를 청구해봤자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은 누가 있습니까? 시도지사가 있죠. 시도지사.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은 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시도지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시도지사에 대해서요, 시도지사 상급기관이죠. 그러면 이 시도에는요, 지적소관청, 시군구의 상급기관인 시도에는 이런 지적측량 적부심사, 적법하게 됐는지를 심사를 청구했을 때 그 심사에 대해서요,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요, 지방지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적위원회. 이건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시도에 있는 지방지적위원회라는 곳에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적법하게 됐는지에 대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지적위원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찾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시청이나 도청이 어딨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청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청구할 때 우리는 우리 법에서 우리가 편하게 시도지사를 거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은 발급받은 지적측량 성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불복하고 싶을 때는요,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부심사. 자, 동그라미 1 쓴다면 지적측량 적부심사 씁니다. 적부심사 청구. 거기 있죠.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가 있죠. 적부심사 청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구서도요,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청구서는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시도지사한테 먼저 오겠죠. 그럼 시도지사는요, 청구서가 들어오게 되면요, 자기들이 심의 의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지적위원회, 즉 시도에 있는 지방지적위원회요, 회부를 합니다. 회부. 자, 회부를 이제 30일 이내에 회부한다. 그래서 30일. 여기가 2예요. 자, 회부는 30일 이내에 회부를 합니다. 이거 날짜가 중요해요. 회부를 한다는 거죠. 자, 회부를 하게 되면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때로부터 이제 3해가지고요. 3해서 회부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요, 심의 의결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 내에서 1차연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 심의 의결하는 거죠. 자,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의결한 내용을요, 이제 시도지사에게 이제 송부를 합니다. 사해가지고 송부를 하는 거죠. 자, 송부를 받으면은 시도지사는 그 청구인이 있겠죠. 적부심사 청구한 사람이 있겠죠. 그 청구인에게 그 심의 의결된 내용을 통지를 하게 됩니다. 통지. 그러면 몇 번입니까? 여기가 이제 5번 해가지고 통지라는 거죠. 자, 통지는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했어요. 통지. 날짜도 중요합니다. 통지. 그럼 통지를 할 때는요, 이 청구인에게, 적부심사를 청구인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청구인은 만족을 했지만은 소유자가 만족하니까 이제는 이해관계인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관계인이 적부심사를 청구해가지고 이해관계인은 만족했는데 토지 소유자가 이제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청구인에게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한번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해관계인에게도 통지를 합니다. 밋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를 합니다. 7일 내. 자, 통지를 받으면요, 자, 청구인은 마음에 들었는데 이해관계인이 불만이 있다랄지, 또는 청구인이 여전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 너희 지방지적위원회도 못 믿겠다라고 하게 되면요, 그때는 자, 시도지사보다 상급 기관으로는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겠죠.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요, 이 국토교통부에는 한 번 심사 청구를 했고요, 거기서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심사 청구를 하기 때문에 재심사 청구를 합니다.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는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이 국토교통부에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어요. 중앙지적위원회. 자, 중앙지적위원회는요, 이 재심사 청구를 심의 의결하게 한 기관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구조하고 동일하게요,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를 하는데 이것도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적부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적부. 여기는 심사 청구가 아니라 재심사 청구입니다. 제자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재심사예요. 여기는 그냥 단순히 심사하고 여기는 재심사라는 거 여기 기억하시면 돼요. 네, 이때 재심사 청구는요, 한번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이 있기 때문에요, 빨리 법률 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재심사 청구는요, 9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90일. 옆에 90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적부심사 청구는요, 날짜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적부심사 청구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재심사 청구는 90일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요. 기간 제한. 그래서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몇 번이에요? 5번이니까 6번이 되겠죠. 6번. 그래서 재심사. 그러니까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6번 해가지고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90일에. 그러면 다음 절차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재심사 청구서를 받은 교통부 장관은요, 중앙지적위원회에 어떻습니까? 회부를 하는 거죠. 7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일 이내에 회부하고요. 회부를 받으면 중앙지적위원회는 8해에서 60일 내에 심의 의결합니다. 심의 의결하고
심의 의결된 내용을요, 동일하게 이제 구해가지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송부를 합니다. 자, 송부를 받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그 제2심사 청구인에게 또 통지를 합니다. 근데 통지를 해봤자 이것은 더 이상은 다툴 수가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위에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대통령한테 또 다툴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만 다툴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다툴 수 있고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이 되면요, 이것은 이제 확정이 돼버립니다. 더 이상은 다툴 수 없어요.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을요, 이제 시도지사에게 송부를 합니다. 그래서 10 해가지고요, 시도지사에게 송부를 하는 거죠. 송부 밑에 이제 10 하면 되겠죠. 그럼 시도지사는 다시요, 11 해가지고요, 다시 지적소관청에 이제 송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적소관청에 이제 결국 다시 왔어요. 지적소관청으로. 지적소관청 왔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청구했던 것들이 다 기각이 됐어요. 다 이유 없다라는 거죠. 너희들 잘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적소관청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송부가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송부가 오게 되면 이제 12 해가지고요. 만약에 이미요 잘못된 내용을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등록상 이미 등록이 됐으면 그 등록상을 어떻습니까? 정정을 해야 되겠죠. 자, 등록사항을 정정을 하는데 이것은요, 다 다툴 만큼 다퉈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으로 합니다. 직권이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에 이동해서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지적위원회 의결서가 있게 되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어요. 아직 등록하기 전이면요, 측량 성과를 이제 수정하면 되는 거죠. 등록하기 전이면 그냥 수정하면 되고 이미 등록돼 버렸으면 이제 정정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한 번 이 절차가 모두 끝났어요. 그래서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이 났다랄지 아니면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이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았으면 이것도 확정이 됩니다. 한번 확정이 돼버리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옆에 조그마한 것이 있죠. 재청구는 금지된다.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한 번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재청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맨 오른쪽 보시면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이 있는 후 재심사 청구기간 90일이죠.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확정이 되고요. 확정이 되면 더 이상은 재청구를 할 수 없다. 다시 지적진행 적부심사를 또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겁니다. 자, 지적측량 적부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재심사를 심의 의견하는 기관으로서 뭐가 있습니까? 지적위원회라는 것이다.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가 하는 것은 지적진행 적부심사 또는 재심사를 심의 의견하는 기관이고, 그럼 이때 지적위원회는 두 개가 있죠.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 있습니까? 시군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에 두고 있다는 거죠. 중앙지적위원회는 시도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다. 요걸 좀 기억하시면 돼요. 지방지적위원회는 시군구, 지적소관청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에 두고 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그 기간입니다. 기간인데요. 자, 회부는 30일이죠.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결은 60일이고요. 그 다음에 재심사 청구는 90일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369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회부 30일, 심의결 60일, 재심사 청구 90일, 369.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여기 왼쪽에 90일, 빼기 30일, 60일 이렇게. 그래서 369 기억하시고 통지를 할 때는 7일이다라는 거. 요거.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이제 날짜들을 바꿔서 나오니까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등록사항 정정은 직권으로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직권으로. 자,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우리 책에서도 지적측량 절차에 대해서는 142페이지부터요 144페이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서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에서 먼저 지적위원회가 나오는데 지적위원회와 관련돼서는요 그냥 동그라미 1번에 국토교통부의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시도의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를 심의하는 기관은 지방지적위원회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재심사를 심의 의결하는 곳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 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지적위원회에 대해서는요, 작년, 재작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또 나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147페이지부터는 방금 설명했던 지적진행 적부심사 이제 절차에 대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절차. 그래서 그 절차들은 이 그림을 보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통지를 할 때는요, 이게 재심사는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통지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통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했다는 사실도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몰라가지고 90일이 지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149페이지까지는 지금 적부심사 절차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그림을 설명해 놓고 있는 겁니다. 149페이지에 양가로 10번 보시면 특별자치시장의 경우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요것만 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 이제 나와 있어요. 자, 측량이요. 측량이 한 시간에 모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는데, 자, 우리 그 측량과 관련돼서는 결국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요. 제가 만든 그 유인물 2페이지만 잘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2페이지만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적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적법 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우리가 심화 강의 시간에 다시 보충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적법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부동산 등기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